네. 다들 화면이 보이시죠? 네,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루이자라고 합니다. 방금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현재 남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동시에 게이드림 비전에서 중앙아시아 담당 국제위원입니다. 오늘 특강은 이제 방금 전에 팀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한국에 오기 전에 아니면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장학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장학금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이제 장점이 있는지 앞으로 장학생으로서의 어떤 진로가 있는지 그리고 장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과연 어떤 장학금 제도가 있고 장학생이 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학력은 다 한국에서, 아주 학교를 한국에서 나왔는데 학부는 연세대학교, 석사와 박사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사, 석사, 박사를 공부하는 동안 다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외국인 분들 아니면 해외에 있는 외국 분들은 주로 생각을 하실 때요. 만약에 학부 과정에서는 장학금을 받으면 대학원에서 뭐 석사든 박사든 박사 후 과정이든 장학금을 다시 받기가 어렵다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준비를 잘 했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한 것도 있어서 이렇게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다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 이제 한국에 있는 후배들 아니면 우즈베키스탄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언니 아니면 선생님을 보니까 뭔가 가능할 것 같다.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서 저는 오늘 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장학금은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뿐만 아니라 대외 활동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이든 한국인 학생이든 이런 장학금이라는 혜택, 이런 좋은 제도, 좋은 시스템이 많거든요. 그냥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지 못하고 지원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제 나름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국가장학금, 이제 정부 초청 장학금을 받았고, 학교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장학금을 받았고, 그 외에도 이제 대외 활동을 하면서 레이원 아시안 펠로우십 장학금도 받았고, 연세대학교에서 선적 우수상 장학금, 그리고 KT그룹 희망 나눔 재단에서도 멘토링 장학금, 한국이민재단까지도 학업 우수상 이런 여러 장학금들을 받을 수 있었던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장학금들을 받을 수 있고 수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K드림이라고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오늘 같이 이렇게 특강을 준비해 주신 K드림 위즈원이도 K드림이잖아요. 과연 이 K드림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생겼고 이제 사람들이 왜 게이드림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K드림이라는 것은 코리안 드림이잖아요. 원래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코리안 드림이 된 지 오래됐어요. K드림이 생긴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Korea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라는 데에서 2021년에 한국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근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외국인들한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 참여자는 24개국에서 16살 이상 만 2,500명의 외국인들한테 물어본 거죠.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외국인들은 베트남, 터키에, 필리핀, 대국 그리고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외에서 한국이 잘 알려진 나라죠. 제일 가장
이제 응답률이 높았던 것은 한국의 K-팝과 드라마 그리고 한국 브랜드과 제품을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이 나왔고요. 이런 K-팝이나 한국 브랜드와 제품에 대해서 해외에서 알고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은 사실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K-팝, K-드라마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이나 브랜드는 놀랍지 않은데 그런데 그 뒤를 이었던 대답들을 보시면 한국의 경제, 한국의 문화유산, 한국의 국민성, 한국의 사회제도, 스포츠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은 K-팝이나 브랜드나 뭐 제품 때문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 문화유산, 전통문화, 국민성, 사회제도, 스포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이 세계에서 유명하다 이런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한국의 경제 그리고 사회,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러면 외국인들한테 물어본 거죠. 그러면 한국에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대답했던 것은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 이어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여기서도 신기한 것은 전통 문화가 가장 많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그냥 현대 문화가 아니라 전통 문화를 배우고 싶고 일단 문화를 체험해보고 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을 만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서 나중에 학학 연구나 한국어 교육, 한국어 학업, 장학금 제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나중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이런 되게 신기한 흥미로운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게이드림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데 과연 지금 저도 지금 한국에 있고 지금 저희 특강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국에 계신 분도 있고 해외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 수가 몇 명인지 아실까요? 알고 계시나요? 이런 것도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궁금하고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오시면 당연히 같은 나라 사람들을 찾게 되죠. 저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는데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있냐?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공부하고 있냐? 일하고 있냐? 아니면 가족이랑 같이 와서 양육하고 있냐?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대사관이나 커뮤니티나 학교에 어디서 문의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당연히 외국인 주민들이 몇 명이 있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있고 과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한국 법무부 출입국에서 보도된 자료를 보시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지금 한국에 200만 명 이상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장기 재료는 170만 명 정도예요. 그리고 단기 재료는 60만 명. 그래서 단기 재료 같은 경우에는 관광으로 왔거나 어떤 이제 한국어를 단기적으로 어학연수로 왔거나 당분간 한국에 왔다가 갔던 외국인들이고요. 장기 재료는 한국에서 직업을 가져서 계속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여기서 양육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외국인 주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이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돼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는 나이는 20대예요. 20대인 외국인 주민들이 가장 많아요. 21.7%인데 2위는 30대 외국인 주민, 40대는 3위예요.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신기한 것은 뭐냐면 20대면 보통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에 있든 해외에 있든 20대일 경우에는 공부를 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양육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30대도 마찬가지예요. 30대는 보통 대학원생,
뭐 20대 중반도 대학원생이 될 수 있긴 한데 박사 후나 석사 과정, 박사 과정들 그런 분들이 이제 20, 30대, 40대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20대에서 40, 50대까지 그런 나이대가 가장 많은데 외국인 주민들은 그런 나이대가 많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한국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 주민들 중에 전문 인력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도 한국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도 일을 하거나 공부하거나 양육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의 수가 얼마인지,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당연히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은지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가장 많은 비율은 중국인, 한국계 중국인, 그리고 베트남, 대국, 미국, 우즈베키스탄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강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뭐 중국, 베트남, 대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올해 3월 기준으로는 이 5개국의 출신 외국인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장학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연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이것도 같이 살펴보고 아셔야 되는데 이 표를 보시면 올해 상물 기준으로는 20만 명 이상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15만 명 정도가 이제 유학생이에요. D2 비자이고 어학 연수는 6만 명인데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신기한 사실은 뭐냐면 코로나 전을 보시면 이제 코로나를 우리 2020년으로 보면 코로나 전하고 올해를 비교를 해보시면 국내 유학 중인 학생들의 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18명 정도였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보시면 당연히 조금만 이렇게 줄어들었죠. 한 2만 5천 명 정도? 많이죠. 5천 명 정도 줄어들었는데 근데 코로나 이후로 오히려 올라간 거예요. 숫자가. 보시면 18만 명에서 지금 20만 명으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국에 유학 오고 싶으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현안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면 과연 내가 여러분이 유학생 아니면 어학연수생으로 가고 싶은데 가능하냐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죠. 가능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어느 나라 유학생들이 많은지 같이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적과 똑같아요. 비슷한데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이제 이 나라 출신 유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 있는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국가 장학금이죠. 여기는 이제 100%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등록금이 면제되고 생활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대외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이런 장학금 프로그램들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고 흔히 알고 있는 KGSP 아니면 GKS 장학금이에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운영기관이 국립국제교육원인데 1962년부터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장학금을 주고 외국인과 한국인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을 무조건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어떤 장학금을 주고 있을까요?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위 과정.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정부가 여러분을 초대를 하고 여러분이 이제 장학금을 받아서 본국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본국에서 와서 한국에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 나라에서 와서 한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 중에 어떠한 과정을 공부하시는 거죠. 박사 후 과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 자비로 한국에 와서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교환 학생이나 자비 유학생인데 우수
한 학생이에요. 그리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자비생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등록금을 면제받아서 한국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단기 저청 연수로 오는 외국인 유학생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재단은 아주 좋은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이카 장학금이 있어요. 코이카도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이것은 코이카는 한국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도 가르치고 여러 분야에서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재단인데 코이카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장학금은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본국에서 이미 학사 학위를 갖고 있고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시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에요. 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학원생들한테 주어지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학사 학위가 있으면 한국에 오셔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실 수 있고 만약에 석사 학위가 있으시면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좋은 장학금 제도예요. 이제 세 번째는 세종학단재단 장학금인데 여기도 세종학단재단이 여러 나라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시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제 생각에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의 국가에서는 세종학단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 재단에서는 세종학단 수강생이나 수료생 그리고 한국 대학에서 진학하고 싶은 사람들, 학생들 대상으로 장학금을 줘요. 여기서도 이제 단기간으로 줄 수도 있고 장기간으로 줄 수도 있는데 되게 100%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장학금 제도들이 있어요. 국가 장학금은 여기보다 더 많을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보시면 재단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로고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아보고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잘 알고 계시는 재단 있을 수도 있고 아예 모르시는 재단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한국에 활동 중인 재단들인데 이것도 장학금을 여기서 지원하긴 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누구 대상으로 얼마나 지원해 주냐, 몇 번 지원해 주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화 삼성궁장학재단 포스코, LG, 한국장학재단 여기서는 아예 100%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등록금이 면제되는 거죠. 등록금 학교에서도 이제 등록금이 면제되고 여러분들한테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재단이에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해외화 장학생이었어요. 해외화 장학생. 그래서 이런 재단들이 있고요. 이제 이어서 보시면은 KT그룹 희망나눔재단, 레앤원 아시안 펠로우십, 정몽구 재단 여기서는 이제 일부 장학금을 주는 거죠. 한 번 얼마 이제 금액을 얼마 주는데 여기서는 주로 멘토링 활동, 봉사 활동,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을 하시거나 대외 활동 성적을 보고 장학금을 주는 거죠. 이렇게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태훈재단 같은 경우에는 태훈재단 장학금을 받게 되시면요. 이 재단에서 인턴십을 하실 수 있어요.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저는 여기서는 좀 실패를 했으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태훈재단 장학금은 어디에다가 메모하셔도 좋은데 여기서는 장학금만 받는 게 아니고 연수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인턴십까지 하고 나중에 취직도 할 수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의 국적, 전공 이런 부분들이 맞으면 경력이 맞으면 대운재단에 합격하셔서 취직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금 재외동포, 뭐 고려인이나 조선족인 분들, 뭐 재미동포, 제일동포 분들이 계시면 재외동포 재단 장학금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한국국제교류재단, 산리 코리아, 그리고 신양 Cultural Foundation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대외 활동 장학금이에요. 만약에 학교가 아니고 밖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이 재단에서 하는 활동이나 교육 이런 데 참여하셔서 우수한 이런 성적을 보이시거나 좋은 활동을 하시면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한국이민재단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초청을 해주세요. 학업이 이제 우수한 학업
이제 성적을 갖고 있거나 모범적인 학생이거나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학교에서 한국이민재단으로 여러분을 추천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민재단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장학금을 줘요, 학생들한테. 나머지 세 개는 한세 Yes24 파운데이션, Brain Korea 24,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은 주로 석사나 박사 과정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에요. 여기서 연구 위주로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논문을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시거나 연구 주제, 연구 방향을 이미 갖고 계시다면 그런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이 재단에 보내주시면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연구비로 이런 장학금들이 있는데 그래서 재단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고 다양해요. 저는 제 이제 찾을 수 있는 만큼 제가 아는 만큼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좋은 재단, 좋은 장학금들을 조금 이렇게 같이 관리해주거나 정리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커뮤니티나 웹사이트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각자 조금 알아서 찾아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본인의 이런 신분이나 공부, 연구에 맞춰서 장학금을 받고 싶으시면 꾸준히 찾아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대학 장학금이 있어요. 당연히 학교마다 장학금들이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가장 이제 저도 유학생 출신인데 유학생 이제 대학원생들이 받고 싶은 장학금은 100% 장학금이죠. 이제 등록금 면제가 되는 장학금을 받고 싶죠. 뭐 한국에 오기 전에 받으면 제일 좋고 그래도 한국에서 공부를 하시면서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성적에 따른 장학금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들어오고 한국에 와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나서 2학기부터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인데 거기서 학교마다 정해져 있어요. 학점이 얼마면 이런 장학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정해져 있고요. 토픽 장학금, 그거는 토픽 급수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요. 봉사활동 장학금도 있고 조교 장학금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학교 장학금 제도는요, 10%에서 100%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등록금 면제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속한 남서울대학교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남서울대학교에서는 토픽 장학금이 있어요. 토픽 장학금, 우수 성적 장학금, 입학 장학금, 기숙사 장학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여러분의 학비에서 학비 등록금 거기서 할인해 주는 거죠. 뭐 기숙사비에서 좀 할인해 주고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했던 연세대학교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장학금이 있어요. 여기서도 몇 프로 정도 등록금을 면제해 주고 그리고 3번은 제가 받았던 이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장학금인데 여기서 아예 100%다 면제되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 장학금이 있고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Art Major Asian Plus Scholarship. 그래서 여기는 예술 관련된 학교라서 이런 예술 관련된 전공을 하는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 학교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학교에서 어떤 장학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조건들이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대부분 학교에서는 장학금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용한 웹사이트를 소개하자면요. 제가 그냥 7개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장학금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어요. 주로 뭐 영어나 한국어로 운영하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Study in Korea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그 한국에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대학 생활, 그리고 뭐 어떤 장학금들이 있는지, 그리고 유학생들의 후기나 이런 코멘트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Study in Korea 웹사이트도 있지만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고고 한국 이런 웹사이트도 있고 mofago.kr은 한국의 외교부 웹사이트예요.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외교부 홈페이지지만 되게
정보들이 되게 다양해요. 뭐 외교부 관련된 것도 있고, 비자 관련된 것도 있고, 한국에서 취직하고 싶으면 어떤 인턴십이나 직업 관련된 정보, 학교 정보, 장학금 정보 다 있더라고요. 뭐 영어로 나오는 정보가 제일 잘 정리되어 있긴 하지만 한국어 정보도 많고, 그래서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A scholarships, 알제와 이 세 가지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장학금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모여져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한국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뭐 어떤 과정을 한국에서 공부하시고 나중에 다른 나라에 가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국에서 다 공부하시면서 교환학생으로 다른 나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이 세 가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국가 장학금, 재단 장학금, 학교, 대학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창학생이 되면은 한국에 와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고 대학 생활이 어떤지 그리고 한국 생활이 어떤지 한국어 그리고 한국 문화도 같이 배울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남서울대학교 유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만들어진 비디오를 같이 감상하면서 하시면서 과연 내가 만약에 장학생이 되면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저희 남서울대학교 장학생들 그리고 유학생들이 나온 비디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김영이라고 합니다. 어학당에서의 한국어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토픽 4급 주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여성입니다. 어학당에서 힙합 수업도 들었습니다. 수업 통해서 한국어를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급 2반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 양판이라고 합니다. 보딩 수업이 이렇게 하면 우리 학교 생활도 더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밀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베트남에서 왔는데요. 오늘은 민속으로 왔습니다. 날씨가 좋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랑 같이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제9회 남서울대학교 유학생날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운데 모여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망고대에서 온 어슈르틴입니다. 저는 남서울대학원에 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알리셀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남서울대학교의 대학원에 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온 웬디영텀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서울대학교에서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고 재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이순이라고 합니다. 남서울대학교는 한국어 교육 과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 꿈은 먼 곳에서 축구 경영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꿈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 제 꿈은 동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 꿈은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남서울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국에 오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과연 어떻게 장학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계셨을 것 같고 여러분 중에 뭐 아직 학부 과정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석사나 박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연구원이나 박사 후 과정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장학생이 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어에.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된 상태면은 기회가 언젠가 올 거예요. 근데 준비를 한다는 것은 과연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고민을 하셨을 텐데 제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마음 준비. 마음 준비가 되게 중요하죠. 나는 여러분이 장학생이 되는 마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빠질 수 없는 거, 서류 준비, 세 번째는 계획 준비인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음 준비라는 것은 개인적인 자원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이 장학생이 되고 싶고 장학금을 받고 싶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왜 장학금을 받고 싶은지 왜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인격을 가장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재능, 잠재력, MBTI, 여러분의 꿈과 희망하는 진로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장학금을 준비하고 이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도 준비하셔야 되고 면접도 준비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나중에 장학금이 되고 나서도 할 게 많아요. 장학금 받고 나서 그때 이제 시작이에요. 장학생이 되면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참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제일 가장 잘 알아야 그 장학금을 받기 위한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꿈과 진로가 뚜렷해야 돼요. 여러분이 장학생이 되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장학금을 신청하기 전에 다 이미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 눈에 띌 수 있어요. 이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장학금을 받으려면 어차피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싶고 한국에 유학 오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면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장학금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랑 경쟁을 하고 그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무조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눈에 띄어요. 요즘은 약간 우리가 나를 알아봐줘요 라고 기다리는 세상이 아니고 내가 먼저 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거 하고 싶고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재단이나 대학교나 국가장학금을 준비하고 계시면 먼저 가서 인사하시고 먼저 알아보시고 자신을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서류도 많이 준비하실 텐데 그 스토리를 만들 때 자신만의 솔직하고 독특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솔직해야 된다는 이유는 솔직해야 뭔가 여러분만의 정말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실 수 있고
독특한 스토리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도 경쟁이랑 관련이 있는데 그리고 임팩트 있는 이야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장학금을 왜 받아야 되고 왜 받고 싶은지 그 자격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마음 준비라는 차원이 되고요. 이제 지원 과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수학계획서, 연구계획서, 교육 졸업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수학계획서나 연구계획서, 교육 졸업 이런 부분들이 바뀔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원하고 싶은 학과 이런 전공 관련해서 뉴스를 계속 보셔야 돼요. 정말 그 시장을 잘 아셔야 돼요.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그 커뮤니티나 재단, 그런 학교에 가셔서 그 분야와 관련된 분들도 만나 보시고 뉴스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정보를 갖고 계시고 나중에 면접에 들어가시거나 서류를 준비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외 활동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장학생이 되고 싶어 하시면 공부, 이제 성적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경력이 있으신지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고 싶어 하시는 나라, 장학금을 받고 싶은 학교, 재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뉴스를 좀 확인해 보세요.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학교, 그 대학, 그 나라에서 지금 뭐가 트렌디한지, 어떤 비전, 어떤 미션, 어떤 개념인지, 뭘 원하는지, 어떤 사람을 잡고 있는지 키워드를 검색하셔서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회가 될 때마다 꼭 지원해 보세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는 제 첫 번째 한국 장학금을 따기 위해서는 3년이 걸렸어요. 저는 이렇게 한 번 지원하고 바로 합격한 거 아니에요. 그 KGSP 장학금은 한 번 제출하고 떨어졌고 다시 제출하고 지원하고 떨어졌고 세 번째는 이번에 열심히 했다라고 세 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강의를 듣고 다 준비됐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서 무조건 다 지원해 보세요. 준비가 한 10% 준비됐다고 하더라도 지원해 보세요. 운이라는 것도 있죠. 저는 운이 안 좋아서 아니면 준비 안 돼서 3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좋은 기회가 있으면 꼭 잡으시고 지원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장학생이 되고 나서 아니면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시는 동안 고민하셔야 되는 몇 가지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국 장학생이 되면은 한국과 본국의 우호 관계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으신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두 나라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왜냐면 보통 학교나 국가나 재단에서 여러분들한테 장학금을 주면요. 그런 것들을 기대할 거예요.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우선 우리 장학생이 되고 나서 나중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한국과 베트남, 한국과 중국, 뭐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지, 어떻게 다리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는 거죠. 그 재단에서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만큼 여러분도 나중에 투자를 해야 돼요. 자기 이제 시간, 자기 마음도 투자하고 능력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투자해서 윈윈이 되어야 장학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재단 이사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들한테 장학금을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장학금을 받을 만한 자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나도 이사장이었으면 나한테 장학금을 줬을까? 이렇게 한번 입장만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만의 독특한 스토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 졸업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미리 좀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 여러분이 이제 경쟁도 많이 하실 거라서 이렇게 결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장학금을 타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장학생이 되시고 졸업하시면은 정말
그 혜택이나 진로 같은 것들이 다양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제 경험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장학생이 되면 이제 K드림을 이룬 거죠. K드림을 향한 한 걸음이 된 거죠. 여러분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다양한 나라 출신 사람들을 만나서 네트워킹 형성할 수 있고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야를 넓히고 역량 강화도 시키고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연구를 하시면요. 견학이나 인턴십, 컨퍼런스 등 참여 기회도 많고 장학생 커뮤니티 활동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졸업하시고 나서 알umni 커뮤니티 멤버로 되시는데 거기서도 그 장학생 프로그램,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계속 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KGSB를 10년 전에 졸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뉴스레터도 오고 페이스북에서도 연락이 오고 약간 이렇게 장학생이 되시면 그 알umni 멤버에 대해서 많이 챙겨주시고 이렇게 같이 모이는 이런 자리들이 많아요. 그리고 장학생으로서의 자부심과 소속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장학생이라는 것은 정말 그냥 이렇게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신분, 어떤 자격이에요. 여러분 심리적인 이런 요소도 있고 여러분이 이제 변하게 걱정 없이 한국에서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장학생으로 공부한 몇 가지 공부하면서 참여했던 몇 가지 뭐 장학생 동창회나 커뮤니티 활동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학생들끼리 같이 문화체험도 해보고 그리고 컨퍼런스나 세미나에서 한국인 학생들과 같이 참여를 해서 발표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 축제도 있고 여러 학교마다 대학 축제 있잖아요. 각지 대학 축제도 누리고 뭐 선생님이나 교수님하고 이렇게 스승의 날도 같이 보내고 이렇게 장학생이기도 하고 장학생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같이 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학생이 되고 나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은 어떤 진로를 갖고 있을까라고 이런 고민도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 장학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맨 처음에 K드림으로 출발하잖아요. 한국에 오고 싶은 마음,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나중에 K-food, K-travel, K-culture, K-study, K-pop, K-drama, K-business, K-beauty 이렇게 관심사도 이렇게 뭐 늘어나고 할 수 있는 것들, 해보고 싶은 것들, 하고 계시는 것들 다 이렇게 다 확대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인생이 그냥 K-life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한국의 일부가 되고 한국이 여러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거나 뭐 그냥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가는 유학생들이 두 가지 진로가 있죠. 첫 번째는 그냥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 두 번째는 한국에 남아서 오히려 여기에서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한국과 본국을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아니면 한국에서 배웠던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사회생활 경험들을 여기 있는 외국인 주민들한테 그 경험을 통해서 도와주고 아니면 한국 분들한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번째 경우에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여기서 조금 더 일을 해보고 싶고 K-라이프를 갖게 되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장학생 경험이 엄청 길었던 한 10년 이상 장학생이었던 저로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제 장학생이 되기를 꿈꾸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한마디가 뭐냐면 일단은 그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크게 가지고 자신감도 그만큼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조금 젊은 친구들을 보면 저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을 보면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당연히 그 친구들은 20대 초반이기도 하고 아직 한국 생활 경험도 많지 않고 아예 생활 이런 인생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신감을 좀 크게 가져보세요. 왜냐면 자신감을 크게 가지고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이러면은 잘 될 거고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이런 말이 아까 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된 상태에서는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리고 담과 노력을 아끼지 마세요. 계속 노력해 보세요. 저처럼 몇 년 계속 찾아보고 준비해보고 이력서나 여러 가지를 준비해보고 여기저기 다양한 커뮤니티나 이런 활동에서 참여를 해보시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올 거고 여러분들도 한국의 장학생이 돼서 한국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 공부를 하시는 동안 이제 장학금을 받아서 더 많은 여러분들의 K드림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강 내용은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7회 응답 시간을 갖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맨 시작을 했을 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한국어 공부나 장학금 관련해서 문의 있으시면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K드림 웹사이트나 K드림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이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장학금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기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혹시 이 내용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받도록 하겠습니다.